높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플라워 디렉팅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부터 나에게 맞는 느낌 고르기까지 플라워 디렉팅의 A부터 Z까지 오늘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웨딩 촬영을 앞두고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플라워 디렉팅. 오늘 영상 보시면 무조건 도움될 거예요. 플라워 디렉팅이란 생화나 조화를 활용해 공간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풀디라고 부릅니다. 웨딩 촬영에 일반인이 내 돈을 내고 스튜디오 공간을 꾸민다. 요 풀디의 개념이 한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그냥 꽃을 조금 더 추가해서 꽂아놓는 그냥 그 정도의 형태였는데 2021년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센터피스 형태의 플라워 디렉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는 걸까? 스튜디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플라워 데코, 플라워 세팅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조화이기 때문에 생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화려한 그런 배경 중심 스튜디오들보다는 깔끔한 배경의 인물 중심 스튜디오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심플한 것 좋긴 좋은데 조금 뭔가 채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뭔가 채우기 좋은 소품 중 하나가 꽃이었던 것 같아요. 깔끔하지만 다소 조금 허전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꽃으로 채우면서 싱그러운 느낌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자 남들과는 다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나만의 컨셉을 위한 소품이기도 해요. 플라워 디렉팅의 종류, 이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가 원하는 컬러, 소재, 느낌으로 맞춤 제작을 진행하면서 동행 현장 연출을 하는 것, 맞춤 제작이지만 비동행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조화를 대여하는 형태. 사실 플라워 디렉팅의 요소에 대한 정의를 두고 보자면 조화로 된 센터피스를 대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좀 생화가 비싸다 보니까 생화로 연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좀 더 가벼운 가격대의 선택지가 조화 센터피스 대여, 요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조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라고 해도 생화의 느낌을 따라올 순 없거든요. 부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화 부케와 생화 부케는 엄연히 느낌 차이가 다릅니다. 물론 요즘에 그냥 멀찍이서 사진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구분이 안 되는 와중에 그 미미한 느낌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조화 센터피스 대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정말 차이가 안 난다고? 정말로요? 그러면 이 세상에 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생화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조화라도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치만 저는 웨딩 촬영에서 조화 안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플라워 디렉팅 얼마일까? 조화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부터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생화 부케를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외에 생화로 된 플라워 디렉팅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끝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적인 금액은 2025년 기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플라워 디렉팅 할까 말까? 저는 사실 풀디를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추천하는 타입과 추천하지 않는 타입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산 최소 60만 원 이상은 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100만 원 정도는 써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될까? 나도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이유로 그냥 싼 곳이라도 찾아서 진행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스튜디오급, 스튜디오만 최소 180만 원 이상일 때 추천드립니다. 급을 나눈다라는 개념이 조금 누군가에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아요. 이걸 급 나누기라기보다는 효율의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스튜디오를 고르실 때 그냥 샘플 사진만 보고 고르기 때문에 샘플은 다 예뻐. 여기도 그리너리? 여기도 그리너리. 그러면은 나는 그냥 싼 데 가는 게 낫지 않나? 합리적인데? 하면서 싼 곳을 고르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이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가의 스튜디오들은 사실 작가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누가 가도 퀄리티가 좀 일정한 반면에 이 저가의 스튜디오들은 작가별 편차가 너무나 커요. 내 사진에 대한 퀄리티가 완전하게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돈을 쓴다?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플라워 디렉팅을 할 돈이었으면 이걸 스튜디오에 보태서 스튜디오급이 높아지고 나는 플라워 디렉팅 없이도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큽니다. 물론 나는 돈 쓸 준비가 되었었어. 그치만 그냥 여기가 이쁜 것 같아서 골랐는데 여기가 급이 낮은 스튜디오래. 작가 편차가 너무 크대. 그래서 나는 꽃이라도 채워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그냥 과감히 스튜디오로 옮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컨셉이 명확할 때 추천드립니다. 어영부영 이 스튜디오는 무조건 플라워 디렉팅을 다들 한다던데 라는 이유로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소비예요. 이게 마치 남들 결혼할 때 명품백 하나는 다 받는다던데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명품백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때 아니면은 이걸 못 살 것 같아서, 혹은 그냥 남들 다 한다니까, 그냥 남들 많이 하는 거 내 취향 아니고, 요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보는 것도 좋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그냥 다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조금 큼직하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라워 디렉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나는 가성비 따위 따지지 않아. 나 이미 돈을 많이 썼고 더 써도 되고, 지금 이만큼 썼는데 여기서 요거 풀디 요거 보탠다고 티 안 나요 하시는 분들 하세요. 내가 컨셉이 없고 뭐가 없고 해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쁜 것 같아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 플라워 디렉팅만큼 비효율적인 아이템은 없어요. 플라워 디렉팅의 효율성. 플라워 디렉팅 효율성 정말 낮습니다. 효율이 낮다고요? 웨딩 촬영을 하고 나면 대부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드레스 벌수거든요. 촬영이 3시간이던 10시간을 했던 드레스 벌수가 같다면 아쉬움의 크기가 같습니다. 아무리 변형이 많이 되는 드레스라 해도 결국엔 하나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괜히 변형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뭔가 온전한 퀄리티가 좋은 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풀디도 같아요. 장소는 바뀌는데 꽃이 똑같이 따라다니게 되면 달라진 배경들마저 얘가 같아 보이게 만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로는 다 예쁠 거예요. 그렇지만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플라워 디렉팅을 변형을 해. 처음에는 화이트랑 핑크가 섞여 있었던 센터피스였는데 뭐 이제 핑크를 다 빼고 화이트 센터피스로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도 화이트가 같은 꽃들이기 때문에 드레스 변형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얘는 같은 애인 거야. 플라워 디렉팅으로 인해서 너무 다양하지 않은 느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웨딩 촬영 전체에서 10% 정도가 가장 적정한 사용량이고요. 많아도 20% 미만으로 촬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꽃을 넣고도 찍고 빼고도 찍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경우들도 많고, 신부가 작가님 제가 여기에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플라워 디렉팅 이거 너무 중요해요. 풀디에 좀 집착하는 느낌이 보이면 작가들도 모든 배경에 우선 이 신부 여기 꽃에 예민해 하면서 다 가져다가 찍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풀디를 하시는 분들 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100만 원 들여서 갖고 오긴 했는데요. 모든 컷에 이걸 넣는 거 요즘 스타일 아니잖아요. 20% 미만 짧게만 촬영해주세요 할 정도의 뭔가 나 100만 원이 별것도 아니다라는 뭔가 쿨한 재력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 들어갈 건데요. 업체 선정, 이미지 파악하기. 먼저 업체를 찾아보시기 전에 내 이미지에 대한 파악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퍼스널 컬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 꽃이 내 얼굴 가까이로도 두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가신다면 비싼 돈을 내고 촌스러움을 내가 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계절. 내가 촬영하는 계절이 내 퍼스널에 맞는 계절인가? 이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꽃이라도 계절에 따라 채도와 명도, 즉 컬러감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별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컬러, 추천 화형, 비추천 화형 요것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내 퍼스널 컬러에 맞는 날씨에 촬영을 하는 거, 본식을 하는 것도 요게 베스트. 그게 아니라면 조금 호환되는 무드의 계절에 촬영하시는 거 좋습니다. 여름 쿨톤인 저의 경우에는 여름에 촬영하거나 아니면 겨울에 촬영하는 게 베스트. 혹은 늦봄에 조금 걸쳐서 초가을에 조금 걸쳐서. 그래서 너무 계절의 색이 진해지는 요 포인트 외에 각각의 계절에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업체 선정 봐야 할 포인트.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색감 무드. 이 업체는 어떤 색으로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가. 물론 꽃의 색에 따라서 기본적인 색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업체가 추구하는 무드. 요거는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컬러는 사용해도 여기는 뽀용, 빵 여기는 뭔가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진한 이런 느낌. 그래서 달라요. 두 번째, 구조 중심, 컬러 중심.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두는지도 조금 다릅니다. 구조 중심으로 꽃의 높낮이, 라인감, 공간 배치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가면서
컬러감은 조금 심플하게 가는지, 컬러 중심으로 뭐 톤온톤, 톤인톤 배색으로 컬러감으로 화면을 채우는지,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좋다 요런 건 아니고 취향의 문제예요. 세 번째, 상하 중심의 비율. 꽃이 시선을 어디로 끄는지 상단 중심형은 확실히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들면서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요. 다만 신부가 다소 묻혀 보일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단 중심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아한 느낌, 드레스와 신부 자체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진짜 소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 상하 균형형, 요게 조금 더 클래식하고 정석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들게 돼요. 네 번째, 베이스 마감 스타일, 내추럴 베이스형, 뭐 이끼나 나뭇가지들 해가지고 이렇게 싹 밑에를 감싸서 되게 자연스럽게 꽃들이 생겨난 그런 느낌. 그래서 야외나 하우스 스냅 이런 데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제 실내에서 이런 연출을 한다면 되게 진득하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다소 또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노출형, 좀 미니멀한 느낌이기 때문에 모던한 스튜디오들에 잘 어울립니다. 노출형이라고는 하지만 꽃이나 풀들로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나지 않게 연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플라워 디렉팅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베이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게 그대로 노출이 되면 진짜 돈 쓰었는데 빈곤해 보이는 이 느낌 뭐지?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디테일. 이제 꽃 가지 사이의 여백이나 꽃의 컨디션, 이제 소재들 간의 조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업체 선정, 업체 함께 보기. 이제 진짜 업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풀디 하지마, 돈 아까워 하는 타입인데 그러면 또 하실 분들 어떤 업체가 나은가, 그리고 이런 업체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공간 디렉팅이 메인인 업체, 옥구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간 디렉팅이 주인 곳들은 뭔가 업체의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이 스타일의 폭이 엄청 넓어요. 사용하는 소재들도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 다양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느낌 그대로 연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무드를 명확히 구현해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선택하는 좀 가격대가 적당히 맞는 곳들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느낌이 존재하고요. 내가 아무리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한다 한들 업체의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그거에 컬러감을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체를 잘 고르셔야 돼요. 업체를 보면서 제 퍼스널에는 어떤 느낌인지를 같이 조금 살짝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 퍼스널 컬러 그리고 저에게 잘 받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드플레어라는 업체고요. 여기 좀 다양한 스타일을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딥한 컬러 사용이 많은 편이에요. 맑은 소재감보다는 진하고 좀 깊은 플레음 가득한 뭔가 자연의 밀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무드를 좀 선호하시는 게 보이는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바닥 처리 방식. 저는 오아시스만 댕그라니 있는 그런 느낌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이끼 이런 거 딱 처리해가지고 뭔가 정말 여기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세심한 처리를 하는 게 진짜 장점입니다. 구조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아서 진득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게 제 이미지에는 이런 컬러감들은 풀리가 먼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타일은 좀 얼굴과는 거리감이 있게 항상 좀 바닥에 사용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드를 좀 차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저 같은 라이트 톤들이라도 살짝은 눌러진 느낌으로 차분하게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드는 뮤트, 딥톤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다음은 베르레브. 여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기 스타일이 진짜 좀 특징적인 곳 중 하나예요. 로맨틱 스타일 무드. 그래서 맑은 톤의 좀 플라워 스타일이 많죠. 이제 화사한 파스텔 컬러감으로 좀 뭔가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정원 무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대부분 베이스 마감이 노출형이지만 풍성하게 커버해서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저는 이 꽃송이가 큰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 꽃송이가 커도 색감이 완전 빠진 뭔가 화이트, 여기서 색감이 그냥 한 방울 톡 들어갔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얘가 밝은 핑크색이었다 해도 제가 만약에 가을에 촬영한다면 이 핑크 색감이
조금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쬐끔 차이로 저는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을 겨울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풀디 컬러를 이제 색감을 가져가기보다는 화이트 앤 그린, 그래서 색을 최대한 빼고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내 이미지랑 좀 매치해서 판단을 해보던가, 내 이미지에 맞는 무드를 정리를 하고 이 느낌에 맞춰줄 업체를 찾아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내 이미지에 잘 맞는, 정말 돈 값어치를 하는 업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라워 디렉팅 망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꽃 자체가 잘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요. 보통 내가 주문을 잘못했거나 업체에서 잘 못 알아들었거나 신랑과의 톤 차이, 이런 걸로도 되게 아쉬워질 수 있거든요. 신랑이랑 신부의 피부톤이 극명하게 다른 경우, 너무나 쿨, 너무나 웜, 이런 경우에는 플라워 디렉팅의 컬러감이 최대한 없어야 돼요. 이분들은 전체적인 컬러감을 쿨한 좀 라벤더빛 이런 톤으로 했거든요. 신랑분은 오히려 극쿨 톤이셔서 꽃이 들어가니까 엄청 화사해지고 뽀얗게 나왔는데, 신부가 정말 극 웜이었어요. 이 플라워 디렉팅이 들어감과 동시에 얼굴이 노랗게 그냥 황달 뜬 것처럼 이게 대비감이 돼서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플라워 디렉팅에도 돈을 많이 썼는데, 이 플라워 디렉팅과 함께 촬영한 컷들은 전부 다 이 피부톤을 다 따로 보정을 해야만 사진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컬러 선택 중요한데 신랑과 신부의 톤 차이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 퀄리티가 너무 별로인 경우, 정말 저렴하긴 한데 저렴한 대신에 꽃을 회수해가는 업체도 있어요. 이게 조건인 곳은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꽃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꽃다발 막 들고 오면은 애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이 죽어서 까딱하고 이렇게 죽어가 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또 컨디셔닝을 해놓으면 이렇게 죽어있던 애들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이걸 조금 살아났네 하면서 다음날 다시 가져가서 이제 뭔가 촬영하거나 한다 하면은 애들이 더 빨리 이렇게 죽거든요. 이 촬영에 우리가 꽃을 사용하는 이유가 꽃의 싱그러움, 생긋한, 푸르른 이런 걸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꽃을 쓰는 건데, 내 촬영에 시든 꽃이랑 촬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오아시스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꽃을 아끼는 업체들 있어요. 물론 왜 아끼는지 알아. 싸게 했으니까 그만큼 꽃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 난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꽃만 보이는 타입. 이제 대부분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내 취향대로만 싹 세팅하면 이것들이 조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드레스를 공주스럽게 갈 거라서 이미 플라워 디렉팅 업체도 좀 뽀용 공주 이런 느낌으로 골라놨는데 세상에 안 어울려. 그래서 나는 되게 차분한데 꽃만 뽀용 하고 막 공주 이렇게 되면은 꽃만 보여요.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색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 같은 타입은 여기에다가 검붉은 레드꽃 쫙 깔아 놓잖아요. 저 안 보여요. 정말 하나도 안 보이고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검붉은 꽃들 쫙 깔아놨을 때 고혹적이고 우아한 분들 계세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내 이미지에 맞는 꽃 컬러, 무드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요. 플로리스트가 색을 몰라. 이거 제가 겪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코랄 핑크, 라벤더 핑크 다른 거잖아요. 이거 그냥 다 핑크 아니에요? 라고 하면 와, 플라워 디렉팅은 내 촬영 컨셉에 맞춰서 더하는 소품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 컬러감이든 뭐 컨셉이든 뭐 스타일이든 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플라워 디렉팅 이야기해봤는데, 플라워 디렉팅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꽃은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혹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플라워 디렉팅은 최소 100만 원은 써야 볼만하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쓰더라도 이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지 아닌지는 좀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고요. 조금 알차게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메인 부케 20만 원, 서브 부케 15만 원, 플라워 디렉팅 30만 원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메인 부케 30만 원, 서브 부케 20만 원 이런 식으로 무엇 하나만큼이라도 좀 온전한 퀄리티를 가져가시는 거, 이게 내 웨딩 촬영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부케나 플라워 디렉팅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잘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듬뿌기 분들 중에서 플로리스트이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고민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단톡방 오셔서 이야기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